많은 ABA바이오 주주분들께서 오늘의 급락을 보고 계실 겁니다. 해서 오늘 ABA바이오의 방송의 첫 시작을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될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누군가에겐 꿈일 테고, 누군가에겐 소망을 담았을 테고, 누군가는 희망을 담았을 테고, 누군가는 지금 정말 피눈물을 흘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 ABA바이오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분명 오늘 누군가는 어찌 그렇게 뻔뻔하게 또 ABA바이오를 방송하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비판을 당연히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ABA바이오를 또다시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제가 정말 이런 하락이 나올 때 방송하지 않는 건 그건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쌓아온 이 유대관계를 모두 거짓으로 돌리는 것이고, 그냥 무서우니까 힘드니까 도망치는 것이고, 여러분 이 하락 속에 남겨두고 혼자 도망치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실 눈앞에 눈물이 글썽여서 지금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저 오늘 힘을 내보겠습니다. 제가 이 ABA바이오 분명 말씀드리지만 끝나면 끝났다라고 알려드릴 거고요. 끝나지 않았기에 오늘도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너무 속상한 하락이기 맞고요.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구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지금의 상황을 타산지석 삼아서 더 좋은 분석으로 여러분께 ABA바이오 수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신다면 계속 방송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감히 제게 다시 한번 ABA바이오 그래도 방송해 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전 그 부름에 응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방송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올리면 ABA바이오에 대해서 객관적인 흐름을 분석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저 말고는 없을 겁니다.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요, 전 수없이 오늘 고민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을 때 한 번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기나긴 시간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자. 단기간의 급등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길어지는 시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방송을 켰고요. 비중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손절하십시오. 손절하세요. 단기 추세 다 꺾였습니다. 시간 오래 걸릴 겁니다. 허나 비중이 크신 분들은 속상한 마음이 크실 건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ABA바이오는 최고점이었던 25만 7,500원을 저는 뛰어넘을 거라 봅니다. 황당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영상 초반부터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이 가격을 뛰어넘을 거다라고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이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을 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좋은 것만 엄청 얘기할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의 좋아요를 제가 보고 그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방송해야 된다.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방송하지 마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정보 할게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방송이 될지 모르니까 오늘 제 모든 걸 여러분께 이 영상에 담아드릴게요. 제가 미워서 떠나시더라도요, 이 종목을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에 계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미워하시더라도 이 종목 자체를 대응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저를 믿고 상담한 우리 가족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배를 탄 건데 무슨 소리냐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일단 오늘 영상에 다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의 하락의 이유는 금리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방송할 때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미 10년물의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5%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주식시장엔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게 뭐예요? 달러고 미국채죠. 그러한 미국의 국채에 큰 손들이 큰 돈을 넣어놔도 이자율이 높으니 굳이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주식에 투자할 이유를 못 느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상황은 주식시장의 리스크로 반영이 되는데 그걸 무시한 채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 보통 주식이 떨어지는데 주식시장이 악재인데 금리가 오르면 뭐해? 우리 반도체야. 우리 무시무시한 실적 보여주고 있어. 금리가 어쨌건 우리의 길을 갈 거야. 이런 상황이라서 어쩌면 삼전닉스 쪽으로 수급이 쏠렸던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단위종 레버리지까지 나오니까 수급의 쏠림이 더 심해졌던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뭘 들어갔냐? 삼전닉스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시대는 말 그대로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를 둔화시키기 때문이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둔화된다는 이야기는 지금처럼 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런 투자들을 과거처럼 큰 규모로 하거나 빠른 속도로 하기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금리가 오르면 고용이 둔화되고요. 기업들의 투자가 둔화되고요.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늘어나고요. 기업 대출이 늘어나고요. 기업들이 큰 돈을 투자하기 부담스러워집니다. 파산 직전까지 인공지능에 투자를 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투자하겠다라고 선언했지만 기업들이 정말 파산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삼성전자가 역대급 영업이익을 발표해도 어제도 오늘도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굳이 ABA 바이오 설명하는데 말씀을 드렸냐면 고금리 시대에서 그나마 올라가던 반도체가 무너진다는 건 고금리 시대에 맞는 장세가 지금부터 펼쳐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ABA 바이오의 주가가 IR 일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건 ABA 바이오라는 이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바이오에겐 취약한 겁니다. 기업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업을 바라보는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할까? 우리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잖아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있는 모든 거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견뎌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삼천당제야. 언젠간 모든 종목은 끝납니다. 헌데 끝나지 않고 이렇게 역대급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간 순간들이 있어요. 삼천당자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순간에 주가 3만원도 안하고 막 2만원 구간 들어왔을 때 이때 분위기 어땠을 것 같아요? 천인공도할 일이 일어났겠죠. 피눈물 났겠죠. 주주분들이. 이거 만약에 버틸만한 이유 정확하게 알았다면 여기서 손절했겠어요? 날아가기 직전에 여기서 그냥 팔고 나갔겠어요? 이거 알려준 사람에게 무한한 감사를 밝혔겠죠. 삼천당 제약 그렇게 수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려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120만원 갔어요. 저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세력들이 또 이때다 싶어서 꼴 좋다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그들의 가십거리로 활용할지 몰라도요. 저는 이 AB바이오 주가가 주당 가격 30만원, 40만원, 50만원, 어쩜 100만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상황이 고금리로 인한 주식시장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고금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은행이라든지 증권, 보험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고요. 원자재 관련주들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뭐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이제 이유 없이 오르고 빠지는 이런 단기 테마주들이 오르고 빠집니다. 자, 그런 장세가 이제 펼쳐지면서 한동안 이제 제약바이오주와 같은 이런 성장주들은 주가의 상승률이 제한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ABA 바이오가 하고 있는 사업이 끝난 건 아니죠.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코스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2027년도부터 본격화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일환으로 국민성장펀드가 결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고 그러한 국민성장펀드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데 ADC를 겨냥한 리가켄바이오의 투자를 선택을 했죠. 5천억 원 규모이고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ADC 정말 큰 성장 매력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의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서 ABA 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의 앞으로 가치평가와 성장성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지금의 하락을 우리가 결코 끝나는 순간이구나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랩바디 B로 이렇게 올라왔죠. 맞나요? 근데 그 그랩바디 B는 지금 그 어떤 부분에서도 재료 소멸하지 않았고요. 악재 없고요. 오히려 더 많은 빅파마들을 끌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랩바디 T도 마찬가지고 이중항체 ADC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업화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이 기술을 다른 빅파마에게 계약을 하면서 판매하는 것인데, 그런 기술 이전을 ABA 바이오가 혼자 떠든 것이 아니라 빅파마들의 선택을 받아내면서 성공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이중항체 ADC라고 하든지 신약 개발을 통해서요, 신약 개발의 상업화까지 성공시키는 거대 제약사로 탄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기술 이전을 워낙 잘하니까 신약 개발을 위한 이런 임상이라든지 임상 비용이라든지 이런 준비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랩바디 B로 기술 이전으로 이 정도 평가를 받았으면 다음부터는 그랩바디 B에 준하는 그랩바디 T, 이를 뛰어넘을 ADC, 순차적으로 이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아도 바닥을 다진 다음에 다시 무섭게 튀어 오르는 순간들이 올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오늘 분명히 손절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오늘 그저 비중이 크게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당분간 보지 말자 라고 하셨을 수 있는데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마주해야 되고요. 오늘 ABA바이오 12% 하락인 IR 일정에서 기대감이 없어서도 아니고, 현재 ABA바이오가 하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겨서도 아니고, 그저 고금리 시대에서 미친듯이 올라가던 삼전닉스가 드디어 꺾이는 순간이 시작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영향으로 고금리로 인한 약한 고리가 ABA바이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에 대한 신호탄이 오늘 나오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없는 종목이라면 이 종목 그냥 눈물을 머금고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리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다리면 올라갈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머크의 키투르다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키투르다의 연매출 규모가 수십조 원입니다. 수십조 원이요. 현재 그 연매출 수십조 원을 기록하는 키투르다는 명확한 한계점이 또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한다는 사실이요. 맞나요? 과거에 BBB 셔틀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빅파마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퇴행성 뇌질환 분야에서 항체를 뇌 혈관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할 수 있는 항체가 존재하는 마당에 그 항체가 효과가 있더라도 부작용이 있다 보니 항체를 늘리면 부작용이 심해집니다. 그렇다고 항체를 늘리지 않으면 이 항체가 두꺼워서 뇌 혈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 치료제가 있어도 치료 효과가 나오지 않는, 용량을 늘리면 부작용이 나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BBB 셔틀의 기술이 주목을 받고 그때 ABA바이오가 어마어마한 기술을 선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퇴행성 뇌질환 분야에서도 한계점이 명확했던 부분을 극복하고 게임 체인저 할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나면서 블록버스터급 기술 이전이 나왔고요. 키투르다라고 하는 수십조 원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면역 항암제 치료에 있어서 정상세포까지 함께 공격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된 한계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면역세포라는 게 뭐죠? 자, 오늘 영상 보고 있다면 댓글로 우리 함께하기로 하신 분들만 지금 영상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영상 너머로 어떤 심정이실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싸우려고 합니다. 끝났으면 끝났다라고 할 테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가 피가 철철 흘러도 여러분과 한번 싸워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팩트를 체크해 볼게요. ABA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선 ABA바이오의 주가를 볼 게 아니라 ABA바이오가 하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임상 파이프라인이 앞으로 정말 빛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면역 항암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지금 ABA바이오가 정말 쓰레기 같은 주식처럼 보이는지 한번 판단 잘 해보세요. 상황이 바뀔 겁니다. 조금 길 거지만 끝까지 들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면역 항암제라는 건 뭡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첫 번째 면역세포를 이용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T 면역세포라고 하는
애초에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설계가 된 면역세포라는 녀석이 있어요. 얘는 암세포를 공격을 합니다. 애초에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우리 면역 시스템 안에서. 근데 이 녀석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나 암세포는 이걸 또 똑똑하게 뭐랍니까? 암세포는요, 똑똑하게 이를 또 PD-1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 공격하지 마라고 합니다. PD-1이라고 하는 녀석이 암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데 이 녀석이 T면역 세포에 붙어 있는 PD-L1. PD-L1은요. PD-L1은 야, 이거 정상 세포니까 공격하지 마라고 T면역 세포를 진정시켜요. T면역 세포가 암세포 킬러인데 이거 암세포 아니니까 공격하지 말라고 정상세포를 위한 안전장치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암세포가 이 암세포 표면에 있는 PD-1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PD-L1을 자극합니다. 야야, 암세포 아니라고 전에 속이는 거예요. 그럼 T면역세포는 PD-L1이 암세포가 아니라고 신호가 오니까 공격을 중단해요. 그렇게 암세포가 T면역세포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서 계속 전이 되고 확장이 되는 건데 이거를 키투르다가 맞습니다. 이용을 합니다. 속지 말라고. 야, PD-L1아, 암세포의 PD-1에게 속지 마. 그냥 공격해. 너 속고 있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T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계점이 등장합니다. 정상세포까지 함께 공격하게 돼요. 왜?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해야 하는데 T면역세포는 흥분하기 시작하면 정상세포까지 다 공격해요. 한마디로 키투르다는 T면역세포가 진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PD-L1이라고 하는 녀석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아무리 PD-1을 통해서 나 암세포 아니야 라고 외쳐도요, T면역세포가 PD-L1이 애초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딴 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도 때려잡고 정상세포도 함께 때려잡게 되면서 키투르다가 면역시장에서 맞습니다. 수십조 원의 연매출을 끌어올리기 시작을 한 건데 여기서 우리에게 팩트는 키투르다는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하는 아직 불완전한 면역항암 치료제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면역항암 치료제가 수십조 원의 매출을 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랩바디 T는 어떨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상훈 대표님의 IR 내용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성공한다면 역사적인 기업이 될 수 있겠구나. 물론 이걸 성공한다는 관점 우린 투자하지 않아요. 성공하면 인생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비중에 따라서. 성공하지 않아도 성공할 가능성이 보이면 빅파마들은 움직입니다. 빅파마들은 성공할 가능성을 보고 지갑을 열잖아요. 어쨌든 자, 그럼 성공할 가능성을 좀 좁읍시다. 성공한다면 키투르다를 뛰어넘을지 모릅니다. 성공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키투르다를 뛰어넘을 약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랩바디 T는 뭘 하느냐? 이중항체 설계 플랫폼이요. 항체 두 개를 묶어주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 묶어주는 기술이 쉽지가 않아요. 위암 치료제에 대해서 어제 말씀하셨는데 ABL 111이죠. 위암 치료제를 타깃하고 클라우딘 18.2를 4-1 BB와 묶습니다. 맞나요? 이 두 녀석을 묶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클라우딘 18.1은 위암세포에서 발현이 됩니다. 즉, 이 항체는 클라우딘 18.2라고 하는 항체는 위암세포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위암세포를 정확하게 찾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4-1 BB는 암세포에게는 악마 같은 자식입니다. 말 그대로 4-1 BB가 등장을 하면 T면역 세포가 불타는 악마가 되어서 암세포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사멸시키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이 녀석은 그래서 빅파마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개발이 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그런 악마 같은 공격성이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정상세포 전신에 다 영향을 주면서 환자가 극도로 위험해지는 거죠. 약물로 사용할 수도 없고 용량을 늘릴 수도 없고 투약 기간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랩바리티가 이를 해결해줘요. 키트루다의 한계점이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거였죠. 그럼에도 쓰이고 있고 연매출 수십조 원이었죠. 헌데 그랩바리티는 이 이중항체 설계 기술을 통해서 그랩바리티라고 하는 이중항체 설계 기술을 통해서 이걸 통제합니다. 클라우딘 18.2는 항체를 발견하도록 암세포를 발견하도록 만든 항체의 길잡이 역할이에요. 이게 먼저 작동하도록 합니다. 4-1BB 너 그전까진 잠자코 있어야 된다. 그랩바디티가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클라우딘 18.2가 나 찾았어요 라고 하면 그랩바디티가 허락을 합니다. 너 클라우딘 18.2 너 암세포 찾았구나. 그래? 그럼 이제 4-1 출격하자. 4-1BB 출격하자. 그러면 클라우딘 18.2가 찾아낸 암세포에서만 4-1BB가 켜지면서 암세포만 악마처럼 사멸시켜 갑니다. 치명적인 공격력으로 암세포를 사멸시켜요. 그게 바로 ABL 111입니다. 클라우딘 18.2와 4-1BB로 구성된 게 ABL 111이고 놀랍게도 그랩바디티는 위암 치료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형암에서도 수많은 항체를 적용하면서 클라우딘과 4-1BB를 볼 것만 아니라 다른 항체를 4-1BB와 묶어서 공략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항체가 이것만 사용되리란 법은 없는 거예요. 4-1BB를 활용해서 다른 항체와 면역항암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키트루다가 머금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게임 체인저 기술이 있고 그걸 임상적 증명으로 이번 ABL111이 하나씩 증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FDA 이야기도 그렇고 임상 순항도 그렇고 ABL111은 그럼 단순한 면역항암제에서 상업화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이것만 상업화가 돼도 정말 수많은 이익치가 따라오게 될 겁니다. 나아가서 ABL111을 바라보는 빅파마는 어떨까요? 내 항체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야 나도 4-1BB 활용해서 우리 항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뛰어들기 시작하겠죠. 이름만 바뀌었지 그랩바디비와 같은 맥락이에요. BBB 셔틀이 필요했어요. 기업들은 퇴행성 뇌질환을 개발하고 싶었고 퇴행성 뇌질환에서 개발을 하려고 해도 항상 한계점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게 만들어줬던 게 그랩바디비였고 면역항암 치료제 시장에서 그랩바디티는 마찬가지로 그 면역항암제 시장에서 머금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게 만드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여기에 얼마나 많은 빅파마들의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겠으며 에베바이오가 앞으로 신약 상업화 개발까지 얼마나 많은 또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을 놓고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만 보고 손절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매수를 하셨거나 비중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빨리 손절하고 나가시면 돼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비중이 크시고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오늘 이 구간에서 매도하고 손절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고금리에 대한 영향력으로 반도체 시장의 영향력으로 에이비의 바이오가 제대로 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으나 과거 아이테오젠 3,000당 제약 대다수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그래 했듯이 다시 한번 에이비의 바이오에게 크나큰 랠리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 랠리가 오는 그 날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이 말은 제가 지난달부터 이미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드렸죠. 그 날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요. 함께 싸우겠다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도 제가 단순히 뭐 급락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IR 일정 뒤에 이런 하락이 나온다라는 건 이 주가가 장기전으로 흘러갈 수 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한다면 내일이라도 오르겠지, 뭐 단기간에 오르겠지 이런 희망감만 가지고서 접근을 하다가 지쳐서 손절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그대로 단기 급등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맞는 거랑 알고서 맞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바닷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숨을 참고 숨을 최대한 한껏 들이쉬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랑 아무런 대비도 없이 그냥 빠져드는 거랑 애초에 들어가서 대처 능력이 다르겠죠?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쩌면 ABA 바이오가 하락이 길어질지 모르지만 그 하락하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응을 할 거고요. ABA 바이오에 대한 정확하고 제대로 된 객관적인 분석해 드릴 거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ABA 바이오가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손절 아닙니다. 약손절 아닙니다. 약수익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돌파 관점, 크나큰 수익, 정말 힘을 들여서 버텨내고 이악 물고 버텨내고 그런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커야죠. 신고가 돌파 관점으로 함께 대응해 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을 함께 하실 분들은 오늘 좋아요와 구독 댓글 남기시면 되고요. 오늘 하락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ABA 바이오의 기업 가치는 앞으로 더 크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주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식이 저렴한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구간에서 우리가 손절을 해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죠. 다만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눈물을 머금고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ABA 바이오 앞으로 저와 함께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7371 7454 여기로 ABL 바이오라고 꼭 문자 남겨놓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번호부터 저장하실게요. VIP 가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지 않아요. 결코 이런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또 나중에 수익이 나면은 수익금을 저한테 일부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결코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고 계시면 번호부터 꼭 저장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감나라 배나라 이러는 일들이 있는데 그죠? 입소문을 타다 보니까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7371 7454 여기로 ABA 바이오라고 남기시고 제가 드리는 브리핑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매수를 해야 되는 순간, 매도를 해야 되는 순간,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ABA 바이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야 이걸 또 버텨내면서 우리가 해냈구나 라고 하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 모든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너무 죄송하고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해드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하는 것이 여러분에 대한 예의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앞으로도 잘 이끌어 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서 진행하는 이 선물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